안녕하세요. 네, 나경란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혼다의 CB1000 호넷 SP 모델을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 안 타봤어요. 그리고 근데 여기 뒤에 배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조건희 기자님이 여기서 촬영하는 걸 보고 그래서 인트로라도 가져가야겠다. 아니면 저는 타는 거에 대한 실제로 탔을 때 주행 감각에 대한 부분들은 빼고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켜놨습니다. 네, 이 녀석의 경우에는 1000cc급 리터급 모터사이클입니다. 리터급 엔진을 가지고 있는 네이키드 모터사이클. 사실은 슈퍼바이크에서 이식된 엔진이죠. 혼다의 플래그십 슈퍼바이크라고 할 수 말한다면 CBR 1000RR이었죠. 과거에는. 이 녀석에 사용되는 엔진은 마지막으로 더블 R, 그러니까 RR을 사용했던 CBR 1000RR의 것이 아니라 그곳의 전세대 엔진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혼다가 이 그러니까 CBR 1000RR의 엔진을 사용해서 이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어요. 가장 가깝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모델은 CB1000R일 겁니다. CB1000R의 경우에는 네오스포츠 카페 컨셉트, 그러니까 모던한 분위기 혹은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의 레트로 스타일 모터사이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그 모델의 경우에도 꽤 인기가 있었고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트렌드는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 근미래를 상정해서 컨셉이 디자인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랫동안 그 신선함을 유지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새롭게 호넷으로 등장하게 된 것을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넷 시리즈의 경우에는 호넷이 과거에 250cc도 있었고, 그리고 600cc, 600F, 650F는 호넷이 아니었죠, 과거에. 하지만 호넷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디자인 경향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호넷이 국내에서 수입돼서 판매됐을 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게 600F 형태의 600F, 호넷 600F였나? 네. 똥파리, 황금색 호넷, 그리고 뒤에 나왔을 때 라임 그린 컬러의 호넷이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혼다 코리아 그 당시에 이 호넷 시리즈를 수입했을 때 굉장한 결정을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호넷 시리즈들은 이탈리아 생산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탈라라고 해서 로마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지역에 혼다의 공장이 있는데요. 혼다 이탈리아에서 디자인하고 기획해서 만들어냈던 스포츠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호넷으로 원메이크 레이서도 계속해서 열렸었고요.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그 원메이크 레이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을 막 끌어당기는 되게 활발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거부터 전이겠네요. CB1000 리터급의 호넷도 원래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눈앞에 보고 계시는 신형 CB1000 호넷 SP의 경우에는 그전의 느낌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다의 CBR 1000RR의 엔진을 사용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그렇고요.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상징성들도 그런데 혼다가 CB750 호넷을 부활시키면서 호넷 시리즈를 확장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CB1000R에서 CB1000 호넷 SP로 넘어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호넷 SP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50대가 한정이랍니다. 그래서 많은 수량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저기서 보실 수가 쉽게 보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름의 희소성을 갖고 있는 모델이라서 디테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촬영으로 따로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모델들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모델에 대한 경쟁 모델들은 어떤 게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슈퍼바이크 기반의 리터급 엔진들을 사용한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들이 전부 일단 포함이 되겠죠. BMW의 S1000R, 그리고 야마하의 MT10, 그리고 스즈키의 S1000, 혹은 스즈키의 카타나까지도 포함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먼저 라인업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리터급에 준하는 준 리터급의 엔진, 배기량으로 놓고 봤을 때 준 리터급 엔진을 갖고 있는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들, 스포츠성이 강조되어 있는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들이 모두
이 녀석의 경쟁 상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경쟁 상대들을 늘어놓고 본다면 이 호넷 SP의 경우에는 꽤나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갖추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요, 사양도 그렇고, 그리고 엔진의 출력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요즘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이제는 진짜 프리미엄은 소비자가 돈 주고 샀을 때 그게 안 없어지는 것, 유지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면에서 혼다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 혼다의 브랜드 파워 뭡니까? 너무너무 좋다, 잘 나간다, 뭐 이런 것보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부품 수급이 원활한 편이다, 그리고 서비스가 비교적 간편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호넷이 갖고 있는 장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쟁 모델들 대비의 매력 포인트들도 세부적인 모습들을 더 확인해 보시면 더 실감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세부 디테일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넷 SP입니다. 호넷 이렇게 로고가 금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생각보다 꽤 멋집니다. 블랙 컬러 배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이쪽에 지금 뭐라 그러죠, 이거? 슈라우드? 이 부분이 되게 멋지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식의 그 뭔가 날카롭게 빠져있는 디자인의 포인트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보여요. 아까 전에 우리 조건희 기자님은 이거 보시고서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벌레가 끼기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 모양을 보시면 약간 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와사키의 Z1000을 연상하게 만드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말벌의 얼굴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니까 그 디자인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맥락이 다르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스펜션의 경우에는 기존의 12000R의 경우에는 43mm 파이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41mm로 변경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브렘보 들어가 있고요. 휠 컬러도 골드 컬러로 되게 말벌스럽게 잘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엔진입니다. 엔진은 이제 지금 153마력인가요? 뭐 150마력대 출력을 내고 있고요. 그 직렬 4기통 엔진, 그리고 뭐 믿을 수 있는 엔진이죠. 이게 뭐 엔진이 굉장히 특별하게 굉장하다, 엄청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엔진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쪽이 탑브릿지 밑에 스티어링 스템이 들어가는 쪽, 그리고 프레임이 이렇게 두 개가 분할이 되어 있죠. 위아래로. 여기가 한 덩이가 아닙니다. 호넷은 또 이렇게 원래대로 파이프 프레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잘 막아 놓은 것도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줬다. 되게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해 준 거 아주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가 일단 브렘보여서도 그렇고 같긴 한데, 자, 이게 마스터 실린더하고 브레이크 액이 저장되어 있는 이 탱크의 형상도 되게 기존에 봤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마스터 실린더 자체가 브렘보이기 때문일까요? 확인이 아닙니다. 이건 니신 거네요. 확인이 됐네요. 자, 서스펜션의 경우에는 풀 어저스터블 타입입니다. 쇼와의 것을 사용합니다. 프론트는 쇼와의 서스펜션을 사용합니다. SFF BP. 이게 뭐지? 세퍼레이트 펑션 프론트 포크 빅 피스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기판 한번 볼까요? 혼다의 계기판들이 요즘에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호넷이라고 이렇게 로고 뜨고 이렇게 표시되는데요. 이 메뉴 자체에서의 그 조작성이나 이런 것들도 CB500 이후에 거의 모든 모델이 다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설정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주행 모드 펑션으로 들어가면 라이딩 모드를 어떻게 설정할지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출력, 그다음 엔진 브레이크, 트랙션 컨트롤, 이런 부분들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정되는 유저 모드가 좀 2개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퀵 시프터가 기본 업다운이죠. 그리고 시프트 포인트, 요거는 이제 그 엔진 레브 리미트를 설정을 하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변속을 하게끔 변속을 하라고 이제 유도하는, 막 불 들어오고 막 하겠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트림미터를 다시 재조정하는 부분들. 모드의 경우에는 보시면 스포츠, 기본 모드 스포츠, 그 다음에 레인, 유저 모드, 유저 2, 스탠다드. 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지금 모드 스위치나 요런 조작부는 마찬가지로 혼다의 라인업들이 거의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가 또 있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나요? 핸들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핸들바는 테이퍼드 타입입니다. 이쪽은 두껍고 이렇게 얇아지는 테이퍼드 타입입니다. 자, 연료 탱크의 형상을 보시면 말벌의 배 하시는 가슴이죠. 곤충의 가슴 모양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고요. 이쪽의 경우에는 스틸입니다만 이쪽은 커버, 플라스틱 커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그 카메라에 자석이 붙어 있어 가지고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의 경우에도 스틸입니다. 이렇게 붙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리어로 이어지는 여기 지금 리어 프레임도 같이 용접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개조를 위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개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볼트온 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들도 있고, 수리나 이런 쪽에서 요리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풋스텝의 위치는 생각보다 약간 뒤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있고 약간 높게. 그렇다고 스포츠 모터사이클의 그것처럼 아주 높고 아주 뒤에 있는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아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배기관으로 연결돼서 이 밑에 캐털라이즈 박스 자체가 굉장히 두껍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배기 머플러가 엄청 큽니다. 두터워. 어쩔 수가 없죠. 네, 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소음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이겠지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리어 브레이크 캘리퍼의 경우에는 니신이고요. 그리고 리어에는 올린즈의 TTX가 들어갑니다. TTX 서스펜션이 이 정도 가격의 차량에 들어간다는 거 꽤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어 뷰를 보시면요, 이쪽도 말벌의 꼬리 모양, 그러니까 보통은 꼬리라고 안 하고 거기가 배라고 그러던데요. 곤충 분류에서 거기 배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우주선, 비행기 이런 느낌. 그리고 화살표 모양 이렇게 생겼다 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호넷은 또 스윙암이 꽤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옆면에서 봐도 이 스윙암의 길이가 대충 눈치가 채지는데요. 스윙암이 꽤 길기 때문에 다루기 쉽고, 뭔가 코너링 상황에서도, 다양한 상황에서도 쉽게 바이크를 조작해서 다룰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 놓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퀵시프터, 시프트 레버가 있죠. 퀵시프터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디테일을 둘러봤으면 거의 다 둘러본 것 같네요. 요런 데도 약간 좀 더 육각형으로 벌집 모양이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럼 너무 컨셉질인가요? 네, 어쨌거나 요 정도로 호넷 12000, 호넷 SP의 디테일들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봤습니다. 시트고의 경우에는 제가 키가 173cm 밖에 안 되는데요. 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지 앉았을 때 양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닿습니다. 발 뒤꿈치가 거의 다 보이는 정도로 그 사진상으로는 보여지는데요. 살짝 뜨는 거죠. 그러니까 뒤꿈치를 살짝 드는 정도. 그러니까 좌우 어느 쪽으로도 뭔가 발 뒤꿈치까지 딱 디뎌야 되는, 힘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라면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시트의 형상 자체는 되게 탄탄하게 만들어졌고요. 조금 얇은 느낌도 있었어요. 앉아만 봤을 때 그랬습니다. 조금 얇은 느낌이 있었지만 오히려 너무 푹신한 것보다는 이렇게 탄탄한 녀석이 스포츠 라이딩을 즐기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장시간 달렸을 때는 오히려 너무 푹신한 녀석들보다는 이런 녀석이 훨씬 더 저는 피로가 적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디테일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직까지 저는 시승을 아직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배경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여기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제가 이 시승 소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근원 기자입니다. 지금 와인딩에 와서 저쪽에 있는 호넷을 타고 왔습니다. 말벌이죠. 근데 저는 여기 올 때도 말벌을 타고 왔습니다. 베스파도 말벌, 이탈리아어로 말벌이고요. 저 녀석은 영어로 말벌이잖아요. 말벌 대 말벌. 은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넷 지금 시승했습니다. 호넷 1000 SP 시승했고요. 전반적으로는 역시 혼다의 느낌입니다. 혼다답다. 혼다다운 엔진의 느낌. 그러니까 특히나 가장 쉽게 비교가 될 것 같은 게 제 느낌에는 스즈키의 S1000이었거든요. 근데 S1000이랑 비교하면 S1000이 되게 걸걸하면서 약간은 신경질을 내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저 녀석은 되게 중후합니다. 혼다다운 느낌. 되게 단정하고 중후한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드를 변경했을 때마다 약간 그 출력 특성이랄까요? 엔진이 회전해서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변경이 좀 있는데요. 그 지점에서 스포츠를 넣고 달리면 확실히 스포츠성이 강해진다. 혹은 그 뭐랄까 희열 카타르시스 이런 게 조금 더 높아지기는 하는데 그게 굉장히 뭐 두렵다거나 무섭다거나 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되게 편안했어요, 그 자체로도. 근데 역시 저는 스탠다드가 제일 편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좀 편안하게 타는 것이 되게 좋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편안하게 타는 것이 목적인 느낌에 가깝다,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저 와인딩을 타면서도 느끼는 건 이 리터급 네이키드 모터사이클이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되게 여유 있는 출력으로 여유 있게 막 엄청난 속도를 내서 엄청나게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식으로 타는 것보다 약간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타는 게 훨씬 더 즐겁게 느껴졌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네이키드 모터사이클들은 굉장히 사실상 껍데기만 벗겨놓은 슈퍼바이크에 가깝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호넷의 경우에는 그런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풍부한 질감, 그리고 편안하게 탈 수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서킷도 아닌데 막 뭔가를 시도해보거나 그러려고 생각하신다면 호넷은 좀 잘 안 어울리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수더분하고 무난무난한 친구,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운 질감도 분명히 갖추고 있고요. 다루기도 쉽고 여러가지 장점이 많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윙함이 길고 약간은 프레임이 굉장히 유연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핸들링에서는 되게 편안하다, 정말 편안하다, 그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시승 소감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러 가시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